대리운전 시켜서 가는데 정상적으로 가다가 맞은편에서 신호 위반한 차한테. 나는 직좌였어요. 직좌였다가, 직좌면 상대쪽은 빨간불이죠. 여긴 이쪽에서는 못 와요. 그러다가 직좌에서 직진으로 바뀌었으니까 상대도 직진으로 바뀐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빨간불이 직진으로 바뀌는데 좌회전으로 옵니다. 뭔 소리예요? 오지 마요. 네. 직좌에서 이제 직진으로 바뀌었는데요. 상대는 생짜배기 신호위반으로. 예. 이 사고로 오빠도 다치셨고요. 여동생 더 많이 다쳤어요. 코뼈가 완전히 부러지고요. 치아가 4-5개가 부러지고 탈구되고. 근데 임플란트 해야 되나 그랬더니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 못 한대요. 그러면 4-5개면은 그거 브릿지라 그러죠. 연결하려고 그러면 옆에까지 이렇게 해서 아우 많이 힘들어요. 근데 겨우 진 날은 3주. 자동차 폐차 전손 처리했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요 차의 보험사가 3,600만 원 주겠대요. 왜 3,600만 원이냐? 아, 우리 약관이 그렇다. 그래? 아니, 약관은 니네 그냥 자차 처리할 때는 약관으로 하는 거지. 나한테는 약관 얘기하지 마. 자, 피해자는 약관대로 받을 수도 있고요. 법원 기준에 의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니네 약관은 그래 그냥 귀찮으니까 약관대로 받을게 할 때는 그대로 받지만은 왜 그것밖에 안 돼? 따지니까 바로 4천만 원으로 올라가더래요. 나 다친 거. 오빠가 다쳐서 고생한 거. 처음에 180만 원 준다고 그랬대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2주 진단이지만은 이 정도 부딪히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뭔 소리예요? 오지 마요. 입원 치료, 지금도 치료가 필요하고요. 통원 치료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180만 원 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고생한 게 얼마인데 이거야? 그랬더니 이게 위자료는 15만 원이고요. 그리고 일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그게 100 몇만 원 되고요. 그리고 통원 치료한 게 하루에 8천 원이니까 그게 8만 8천 원이고요. 그래서 전부 다 합쳐서 180만 원입니다. 소리를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 그랬더니 바로 며칠 있다가 380만 원 드릴게요. 200만 원이 올랐대요. 아니 도대체 뭐야? 니네 기준은 뭐야? 소리 지르면 뭐라고 막 그러면은 금방 쑥쑥 올라오네? 그럼 또 뭐라고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럼 또 580만 원 올라갈까요? 아니 도대체 객관성이 없이 왜 이렇게 뭐라고 따지면 올라가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맞춰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그러시고 우리가 어쩌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승질낸대요. 보험사 고무줄은 끝이 없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땡기면 또 끊어지기도 해요. 380만 원 합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질문하셨어요. 그럼 제가 지금 합의하면은 동생에게 악영향이 미쳐질까요? 또 동생한테도 가서 간을 보다가 우리 동생이 순진하면 그냥 몇 푼 준다 그러면 그냥 뭣도 모르고 사인하면 그냥 끝날 텐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를 250만 원 책정했어요. 이거 갖고 앞으로 뭐 치료를 받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위자료는 15만 원이고요. 합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분은 그리고 무릎도 좀 상처가 있어갖고 좀 패이고 그랬는데요. 성형수술이 필요할지 안 할지 아까 보니까 한 요만 손가락 길이만큼 되더라고요. 250만 원으로 성형수술도 다 되고 내가 앞으로 병원에 갈 거 다 커버가 된다 그러면 합의하세요. 왜?
소송하더라도 380만 원보다 더 많이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도 병원을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른다. 계속 아프다. 그럼 합의하지 마세요. 380만 원 받고 합의했다가 앞으로 병원비가 500만 원 이상 들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합의하면 영원히 끝입니다. 어떤 분은 2주 진단 나왔는데 1년 반 동안 병원에 다니신 분 계시고요. 또 예전에 제가 소송했던 것 중에는 6년 동안 병원 다니신 분도 계세요. CRPS 계신가요? 어디가 특별하게 문제된 게 아닌데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컴플렉스, 리저널, 페인, CRPS, 신드롬. 예. 복합, 컴플렉스, 리전. 복합적인 부위, 리전. 페인, 통증, 신드롬.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유는 없는데 그때 사고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치료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싶으면 합의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언제까지 또 병원에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합의하지 마십시오. 합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이제 치과 치료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보철 치료. 보철하게 되면은, 10년에 한 번씩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거 보험사에서 34만 원밖에 인정 안 해요. 대학병원에서는 최소한 60만 원에서 그보다 더 위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 그것도 다 계산해야 되고요. 또 코뼈 부러진 것도 또 제대로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얼굴에 혹시 흉터 있으면은 흉터에 대해서 성형수술 다 해야 되고요. 오빠는 380만 원에 더 이상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병원에 앞으로 물리치료 한 대여섯 번 받으면 되겠다. 그러면 합의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앞으로 언제까지 치료받아야 될지 불안하다. 그럼 합의하지 마시고요. 동생분은 치료 충분히 다 받으시고 천천히 합의하세요. 그러나 동생도 소송은 만만치 않습니다. 네, 동생은 좀 입원 기간이 더 길었어요. 한 3주 정도 입원했다는데요. 3주 입원이면 얼마일까요? 한 달에 도시락 내면 304만 원입니다. 근데 보험에서 270몇만 원 계산하죠? 그리고 보험에서는 85%만 준다고 그러죠? 일당이 85%. 못 받은 일당이 85%. 법원은 입원 기간 동안에 100% 다 인정합니다. 최소한 도시료금이 304만 원 인정합니다. 동생분은 나중에 치료 다 끝날 무렵에 보험에서 얼마 준다는지 들어보시고 저한테 질문하세요. 소송은 못할 사건이에요. 근데 적당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제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 있습니다. 병원에 이제 안 가도 될 것 같으면은 향후 치료비에 그건 퍼주는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내려고. 위자료 15만 원이에요. 위자료 15만 원. 동생은 한 30만 원일 거예요. 소송하면 위자료가 한 100에서 한 2, 300까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향후 치료비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사가 좀 알고 덤비면은 앞으로 치료 더 받으세요 하면서 그거는 받아 치료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얹어주는 거예요. 재량껏. 그거를 일찍 합의한다. 조기 합의라고 합니다. 조기 합의. 조기는 먹는 조기 그게 아니고요. 이를 조조 할인할 때 이를 이런 시기에 합의한다. 빨리 합의한다. 그러니까 조기 합의를 많이 하면은 보험사에서 칭찬받아요. 그냥 어린이 사고요.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어린이 또 한테 병원에 한 번만 가더라도 막 100몇십만 원 주고서 합의하는 게 한 번 끝냈다. 그 나쁜 버릇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조기 합의. 조기 합의에 퍼줄 수 있는 거 보험사 직원이 1인당 그래도 한 1, 200만 원 그냥 퍼줄 수 있어요. 위에다 팀장한테 보고만 오케이만 받으면. 그게 바로
향후 치료비. 앞으로 치료가 이만큼도 필요하다. 의사의 진단서도 필요 없어요. 지 멋대로 해요. 보험사 직원들이 승진에 눈이 멀면은 조기합의 막 합니다. 막 퍼줍니다. 안 줘도 될 거를.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단 입원해 있어봐. 입원해 있으면은 보험사 직원은 와. 입원할 필요 없는데도. 보험사 직원이 오면은 그럴 거야. 아마 한 150만 원 받을 수 있을 거야. 왜 150만 원인가요? 2주 진단이면. 이틀째 왔어요. 둘째 날. 보험사 직원이 이미 이틀 지났고, 남은 기간 12일이죠. 12일 곱하기 하루에 한 6만 원 되겠죠. 병원비가 입원하면 6만 원. 그럼 얼마요? 72만 원. 의자료 15만 원. 그리고 이틀 입원. 하루에 요새 한 10만 원 치죠. 예, 근데 8만 5천 원씩 칠 거예요. 85% 주니까요. 그거 한 17만 원 칩시다. 여기까지 다 얼마요? 89만 원, 99만 원, 104만 원이죠. 보험사 직원의 재량권 46만 원 더 드릴게요. 그래서 150만 원. 대략 이런 식으로 합니다. 조기 합의가. 이틀만 입원했으면 150만 원 줘요. 그리고 좀 더 세게 나가면 200만 원짜리도 가능해요. 저기는 200만 원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알아서 좀 더 드릴게요. 요걸 더 주면 되잖아요, 요거. 근데 200만 원은 좀 쉽지 않고요. 150만 원 많아요. 100에서 150만 원. 그런 기분 좋죠. 아프지도 않은데, 150만 원. 그런데 다음에 진짜 가시잖아요? 진짜 허리는 목 다쳐갖고서 크게 손해배상이 크게 받아야 될 때. 지난번에 당시 한번 치료 받았었네. 저번에 보상받은 적이 있네. 그러면 옛날에 안 좋았던 게 남아있네. 기왕증 팍팍 돼갖고 나중에 엄청 후회하게 됩니다. 안 아픈데도 병원에 입원하는 거요. 독이 됩니다. 나중에 진짜 크게 다쳤을 때. 독이 됩니다. 독. 아주 큰 독이 됩니다. 요거 조기합의요. 요 나쁜 짓 요거. 그리고 병원에 돈 줄 필요 없잖아요. 병원에 치료비 줄 거 제가 드릴게요. 요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입원을 하는 겁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저렇게 퍼주니까, 병원의 사무장들이 입원해! 내일이면 보험사 직원 와! 그거 150만 원이야. 그럼 병원은 첫날에 막 이것저것 막 검사 막 해요. 이것저것 검사 막 하면 최소한 몇십만 원 되죠. 이틀만 입원하더라도. 병원도 좋고, 보험사 직원도 좋고, 환자도 좋고, 그건 환자가 아니죠. 진짜 아픈 사람들이 이틀 만에 퇴원하겠어요? 즉, 가짜 환자를 양성하는 주범은 조기합의에 있습니다. 이렇게 퍼주는 거. 이것 때문에 진짜 고통받는 진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겁니다. 나는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어. 나 출근해야 돼. 학교 가야 돼. 가정주부 집에서 일해야 돼.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그러고서 마디보 해, 마디보. 그게 다 요 나쁜 보험사의 조기 합의. 누가 만든 제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조기는 큰 것보다 조그만 게 더 맛있습니다. 바싹 튀기면 얼마나 맛있다고요. 근데 요 놈의 조기합의 먹어치울 수도 없고.
나이롱 환자를 예방하는 가장 첫 번째는 이렇게 퍼주는. 보험사 재량 46만 원이 아니라 상대가 세게 나오면요. 아까 250만 원까지 나오잖아요. 앞으로의 치료비. 치료가 안 필요한데도. 어떤 어린이 한 번 톡! 한의원 한 번밖에 안 갔어요. 근데 106만 원 줬잖아요. 앞으로 치료받으라고.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도 되는데. 그리고 조기합의라면 보험사 직원들의 실적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고 아픈 만큼 치료받고 손해본 만큼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박한 사람들은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좀 누가 옆에서 코치해주면은 내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손해배상 받아서 전체 그게 모여보세요. 그럼 보험사에서 맨날 적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피해자들은 고통받습니다. 이 나쁜 관행 때문에.